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각국은 자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국가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이 글로벌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북한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수년 동안 많은 국가들이 중단하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을 계속해왔습니다. 미사일과 폭탄을 시험하면서 주변국들을 매우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바로 옆에 있는 한국이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항상 미국과의 우호 관계에 의존해 왔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공격할 경우 한국을 방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한국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핵우산이라는 커다란 방패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의 일부 사람들은 이 방패가 충분한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큰 질문입니다. 왜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북한이 계속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사일과 폭탄을 더 많이 만들고 있고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두려움과 취약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조금 다르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일부 주요 인사들이 한국이 궁금해할 만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보냈습니다. 이전에는 미국이 항상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잠시 한국인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웃 국가가 위험한 무기를 만들고 여러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항상 당신을 보호해주던 가장 친한 친구가 이제는 당신도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서운 상황이지 않나요? 그래서 한국은 스스로 더 강해지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강화하고 핵무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큰 책임이며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기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은 모든 종류의 군사 장비를 만드는데도 매우 능숙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구매하고 싶어 할 정도로 훌륭한 배, 비행기, 탱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세계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만들고 있는 몇 가지 멋진 물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FA-50이라는 전투기를 만들었어요. 다른 전투기만큼 크지는 않지만 성능은 정말 뛰어나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에서 이 전투기가 인상적이라서 구입했습니다. 한국은 배를 만드는 데도 능숙합니다. 그들은 자국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놀라운 군함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기업이 미국의 함정 건조를 돕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항상 세계 최고의 해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왔기 때문에 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세계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과거에 매우 강력했던 국가들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친구를 찾고 있습니다. 강력한 경제력과 스마트한 엔지니어를 보유한 한국은 이러한 중요한 친구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남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지 아니면 스스로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핵무기에 대한 생각이 다시 떠오릅니다. 한국의 일부 사람들은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면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같은 나라를 보며 저들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왜 안 되겠어?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엄청난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원치 않는 미국 등 한국의 우방국들과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까다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은 안전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나라들과도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지는 것과 다른 나라와 잘 협력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정규군과 방위산업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는 이유입니다. 정말 좋은 무기와 장비를 만들면 핵무기만큼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국가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한국이 국제정치의 세계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더 큰 나라에 의존해 자신을 돌봐달라고만 하지 않아요. 대신 다른 나라들이 도움과 지원을 요청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국가들이 아시아의 평화에 대해 걱정하는 시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으며 때로는 이웃 국가들을 긴장시키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군사 규칙 변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한국은 자신의 위치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다른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이 강해지면 어떤 나라는 더 안전하다고 느끼고 어떤 나라는 더 걱정할 수 있습니다. 외줄타기를 하듯 아슬아슬한 균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국이 세계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역 전체, 더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흥미진진한 시기이지만 도전적인 시기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자신의 미래와 다른 많은 국가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한국이 이 까다로운 물살을 헤쳐나가는 동안 전 세계가 한국의 다음 행보를 지켜볼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수백만 명의 사망자를 내고 한반도를 분단시킨 잔혹한 분쟁으로 폐허가 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동맹국인 미국의 도움으로 한국은 재건과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영내 안보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미군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 계속 주둔했습니다. 처음에는 30만 명이 넘는 미군이 주둔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수는 줄어들었지만 수만 명의 미군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은 군사적 지원만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경제와 민주주의 발전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미국의 원조와 투자가 쏟아졌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져왔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한국은 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매우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개방 대신 세계와 단절된 채 스스로를 폐쇄했습니다. 공산주의 정부는 군대에 돈을 쏟아부었고 주민들은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북한은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보호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미국의 핵우산, 즉 미국이 한국에 대한 핵 공격에 대응하겠다는 약속은 그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남한의 지도자들은 미국의 방패가 있는 한 자체 핵무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협정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핵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2006년 북한은 첫 핵폭탄 실험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더 많은 실험이 이어졌습니다. 갑자기 많은 한국인들에게 북한의 위협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고 믿을 수 있을까? 미국이 우리를 방어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어쩌지? 이러한 우려는 북한의 무기가 점점 더 발전함에 따라 더욱 커졌습니다. 그들은 잠재적으로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일반 원자폭탄보다 훨씬 강력한 수소폭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로운 개발이 있을 때마다 한국인들은 더 취약하다고 느꼈습니다. 동시에 미국에서는 일부 한국인을 불안하게 만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마다 북한과 한국과의 동맹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랐습니다. 버락 오바마처럼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해
외교와 제재에 집중한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처럼 강경한 대화와 김정은과의 직접 협상을 모두 시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정책의 변화로 인해 일부 한국인들은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국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외에서 길고 값비싼 전쟁에 지쳐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키기 위해 미국인의 목숨을 걸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우려에 더해 돈에 대한 논쟁이 더해졌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미국 지도자들은 한국이 정당한 몫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이로 인해 협상이 긴장되고 한국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인이 결합되어 한국에서는 국방 자립에 대한 논쟁이 커졌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미국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에 한국은 실제로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을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를 발견하고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더 강력한 안보 보장을 받는 대가로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지금 핵 옵션은 공개적인 논의에서 다시 테이블 위에 올랐습니다. 물론 한국의 모든 사람이 이 생각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미국과의 동맹이 중요하며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핵무기가 영내 군비 경쟁으로 이어지고 한국의 국제적 평판이 손상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이 논쟁은 핵무기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재래식 군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군대를 현대화하고 첨단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국방비를 늘리고 미사일 방어, 첨단 전투기, 강력한 해군 함정 등에 투자해왔습니다. 한국은 또한 세계 무기 산업의 주요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체들은 이제 전 세계 국가에 무기와 군사 장비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경제와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발전은 한미 동맹의 역학관계를 변화시켰습니다. 더 이상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한미 동맹은 두 선진 군사 강대국 간의 파트너십에 가깝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한국의 방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한국은 스스로의 안보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가져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때때로 두 동맹국 간의 긴장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결정에 항상 동의하는 것은 아니며 자국의 국방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더 많은 발언권을 원합니다. 반면에 더 강한 한국은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미국에게 더 가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여전히 주요 관심사이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북한을 넘어서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과 같은 더 넓은 지역적 도전 과제를 살펴보고 변화하는 세계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볼 때 한국의 국방에 대한 접근 방식과 미국과의 관계는 계속 변화할 것이 분명합니다. 한국은 자신과 국익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주요 국방 전략으로 고수해야 할까요? 더 많은 독립을 추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둘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할까요?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안보, 외교, 국가 정체성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내리는 결정은 한국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와 그 너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날의 한국은 1953년의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가와는 매우 다릅니다. 이제 한국은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번영하고 기술적으로 발전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는 일방적인 보호와 보호의 관계에서 보다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 수십 년 동안의 노력과 결단력으로 쌓아온 힘과 자신감의 바탕 위에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한국의 국방과 미국과의 동맹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와 국민들이 불확실한 세계에서 국가를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과제와 씨름하면서 매일 새로운 챕터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이 중요한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관심이 있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는 2022년 2월 러시아 탱크가 우크라이나에 진입하는 모습을 충격적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우크라이나 침공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리고 안보에 대한 새로운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야기는 한국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1994년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포기했습니다. 그 대가로 미국, 영국, 러시아로부터 보호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부다페스트 각서라는 문서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좋은 거래처럼 보였습니다. 위험한 핵무기가 없는 우크라이나는 더 안전할 것이고 강대국들은 우크라이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4년과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 때 이러한 약속은 폭탄이 떨어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무기와 돈을 보냈지만 전투에 참여할 군인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국경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던 러시아가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처럼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한 훨씬 더 큰 이웃인 북한과 인접해 있습니다. 수년 동안 한국은 미국의 보호에 의존해 왔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수천 명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으며 북한이 공격할 경우 한국을 방어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몇 가지 어려운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공격했는데 미국이 군대를 보내지 않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개입하고 미국이 더 큰 전쟁의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면 어떨까요? 갑자기 핵무기를 포함한 강력한 국방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생각이 일부 한국인들에게 그렇게 미친 소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한국에게 큰 결정이 될 것입니다. 미국 및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군비 경쟁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위험한 세상에서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핵무기가 없더라도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러시아가 처음 공격했던 2014년보다 2022년에 훨씬 더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드론과 같은 신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열심히 그리고 똑똑하게 싸웠습니다. 이는 작은 국가도 잘 준비하면 큰 국가에 맞설 수 있다는 증거로 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얻은 또 다른 교훈은 국제적 지원의 힘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돈, 기타 원조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도움은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으로서는 미국과 같은 한 동맹국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국가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사례입니다. 또한 이번 전쟁은 경제적 관계가 어떻게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지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의 침략을 응징하기 위해 러시아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 러시아인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고 러시아 경제는 타격을 입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연결된 세상에서 한 국가의 경제적 관계는 군사력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국제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에게 이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많은 국가와 강력한 경제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분쟁은 정보와 여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세계 무대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와 동영상 출연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이야기를 전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는 현대 분쟁에서 지상에서의 전투만큼이나 마음과 마음을 얻기 위한 싸움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이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주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다양한 유형의 공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탱크와 미사일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감행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디지털 전쟁은 한국과 같은 첨단 기술 국가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러한 새로운 종류의 위협에 대한 방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또한 이번 분쟁은 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단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각계각층의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일부는 군대에서 싸웠고 다른 일부는 다른 방식으로 자원하여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단결은 우크라이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도 국민적 단결과 공동의 목적의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이는 강력한 정체성을 구축하고 애국심을 키우는 것이 국가 안보에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한 정보 및 조기 경보 시스템의 중요한 역할을 드러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동맹국들은 러시아가 침략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수한 정보 역량을 갖추고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이미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노력의 가치가 더욱 강조됩니다. 또한 한국이 자체 정보 역량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주는 또 다른 교훈은 강력한 국내 방위 산업의 중요성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 일부 무기를 자체적으로 수리하고 심지어 제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계속 싸울 수 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탱크, 선박, 항공기 등을 생산하는 상당한 규모의 방위 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국가 안보에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이번 분쟁은 현대전에서 새로운 기술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드론은 우크라이나 전투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기술 선도국인 한국으로서는 미래 군사 기술에 대한 투자가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한 잘 훈련된 예비군을 보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국가 방위를 위해 많은 예비군을 소집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침략에 저항하는 능력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은 이미 대규모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예비군의 훈련과 장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법과 글로벌 제도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전쟁을 막지는 못했지만 러시아의 행동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대응을 조율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법의 강력한 지지자가 되는 것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이는 국제 문제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한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국방 자립의 중요성, 국제적 지원의 가치, 경제적 유대의 힘, 정보와 여론의 중요한 역할, 새로운 유형의 위협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미래의 안보를 고민하는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경험이 결정을 내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모든 국가가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오늘날의 세계에서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과제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연안의 작은 섬나라 대만은 최근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훨씬 더 큰 이웃 국가인 중국의 큰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 특히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몇 가지 기본 사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만은 메릴랜드 주 정도의 크기로 인구는 2,300만 명에 달합니다. 좁은 땅덩어리에 비해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14억 명이 넘는 인구의 미국 크기 정도인 중국과 비교해 보세요. 마치 골리앗과 맞서는 다윗과 같은 상황입니다. 중국은 대만을 70년 이상 통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 불일치는 긴장된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중국은 대만 근처에 배와 비행기를 더 자주 보내면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치 놀이터에서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계속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만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대만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만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방어 전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대만은 군대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국방 예산을 약 190억 달러로 늘렸습니다. 많은 금액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대만 전체 경제의 3% 미만입니다. 한국이 국방에 약 550억 달러, 즉 경제의 약 3.5%를 지출하는 것과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한국은 대만과 같은 수준의 위협에 직면해 있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대만은 이 돈을 새로운 무기와 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의 비행기를 격추할 수 있는 미사일, 해안을 방어할 수 있는 함정, 심지어 잠수함까지 구입하고 있습니다. 마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거대한 방패를 구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대만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젊은 남성들의 군 복무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또한 일반 시민들에게도 비상시 행동 요령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소방 훈련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무서운 상황에 대비한 훈련입니다. 대만의 전략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는 비대칭 전쟁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멋진 용어는 기본적으로 더 열심히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 똑똑하게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만은 중국의 거대한 군사력에 1대1로 맞서는 대신 이는 불가능합니다. 중국이 침략하기 어렵게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만은 해안을 빠르게 돌아다닐 수 있는 작고 빠른 보트를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 배들은 발견하기 어렵고 강력한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멀리 바다까지 날아가 사물을 감시할 수 있는 드론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 곳곳에 파괴하기 어려운 미사일 발사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마치 대만을 가장 큰 동물은 아니지만 절대 건드리고 싶지 않은 고슴도치로 만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대만은 사이버 방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전쟁은 총과 탱크로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컴퓨터와도 싸워야 합니다. 대만은 중요한 컴퓨터 시스템을 보호하고 사이버 공격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꽤 인상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대만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대만이 국방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대만이 경주를 하고 있지만 결승선이 계속 멀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한국과의 비교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북한의 위협에 직면한 한국은 경제의 훨씬 더 많은 부분을 국방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크고 발전된 군수 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많은 무기와 장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대만이 여전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만의 상황은 국가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왜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다른 나라의 도움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중국이 공격할 경우 대만을 방어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만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적어도 당분간은 스스로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많은 국가들이
자국방어 전략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든 또 다른 예입니다. 전 세계가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국가가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대만에게 있어 이러한 준비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대만은 고향과 삶의 방식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 세계, 특히 중국에 대만이 자국을 방어하는 데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대만의 노력은 다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전략을 개발함으로써 특정 국방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매우 귀중하며 다른 국가들도 대만의 경험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은 아닙니다. 대만은 몇 가지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가 대만을 공식적으로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대만이 특정 유형의 무기를 구매하거나 국제방위기구에 가입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대만의 인구가 고령화되어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대만이 인력과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셈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만은 자체 미사일과 드론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방어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는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이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중국이 여전히 훨씬 더 큰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만을 침공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작전입니다. 대만의 국방 전략은 중국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신호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만의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국가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큰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오늘날의 세계에서 군사력은 누가 더 많은 탱크나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그것은 또한 똑똑하고 창의적이며 결단력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만의 역사는 여전히 쓰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만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만은 스스로 국방을 책임지는 국가의 강력한 사례이며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강력한 해군으로 유명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미국 군함이 바다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몇 가지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많은 미 해군 함정이 노후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자동차가 더 많은 수리가 필요한 것처럼 이러한 노후화된 함정은 많은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또한 일부 함정은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다른 국가들은 해군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빠르게 함대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로 새로운 함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게 따라잡아야 한다는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함정을 건조하는 것은 쉽지도 저렴하지도 않습니다. 현대식 군함을 설계하고 건조하는 데는 수년이 걸립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 번에 많은 배를 건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 제약으로 인해 해군은 항상 원하는 만큼의 새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바로 이때 한국이 등장합니다. 한국은 조선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가 되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고품질의 선박을 좋은 가격에 신속하게 건조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오랫동안 민간 선박을 만들어 왔지만 군함 건조에도 매우 능숙합니다. 미국은 한국을 해군력 강화를 위한 잠재적 파트너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산 함정을 구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미 해군의 함정 건조를 돕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엔지니어가 미국 조선소에서 일하거나 한국 기업이 미국 조선소의 일부 시설을 인수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미국이 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 해군을 건설하려 할까요? 하지만 실제로 생각해보면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이 배를 더 빨리 건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조선소에서 해군 함정을 건조하면 해군은 새로운 함정을 더 빨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 같은 국가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할 때 중요합니다. 둘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미국 조선소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배를 건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 해군은 예산 대비 더 많은 함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새롭고 더 나은 함정 설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영리한 선박 설계자들이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함께 협력하면 혼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파트너십 아이디어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군사 장비를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민감한 기술을 보호하고 미국 조선소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미국과 한국이 오랜 협력의 역사를 가진 긴밀한 동맹국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양국은 서로를 신뢰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위해 많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도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돕는 동시에 미국도 파트너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첨단 해군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더 나은 함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의 아이디어는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것 이상입니다. 한국이 미 해군 함정의 유지 및 수리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큰 작업이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더 많은 시설을 갖추면 더 많은 미국 함정이 작전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항구에 더 많은 미 해군 함정을 수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작전 수행 방식에 더 많은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과 중국과 같은 국가들에게 한미 동맹의 힘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아이디어는 미국과 동맹국이 세계 해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큰 대화의 일부입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무역을 위해 항로를 개방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도전 과제가 증가함에 따라 미국은 한국과 같은 파트너에게 부담을 분담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력만이 아닙니다. 경제력도 중요합니다. 조선 산업은 미국과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협력하면 이 중요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외교적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 이 해군 문제에서 긴밀히 협력하면 전반적인 동맹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역 협상부터 북한과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국가가 한미 해군 협력 강화를 반기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국은 이러한 움직임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이를 영내에서 커지는 중국의 힘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트너십 아이디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느 한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 대신 모든 사람에게 안정성과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미국과 한국 모두 중국과 중요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논의가 계속됨에 따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해군력의 미래는 과거와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나의 지배적인 해군 대신 평화를 지키기 위해 협력하는 연합 함대의 네트워크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는 한국에게 큰 기회입니다.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양한 외교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신중하게 조율해야 하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발전은 양국의 일반 국민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군 협력 강화는 조선 산업에서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 민간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의 중요한 지역에서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 한국 주변 바다는 여전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무역로, 어장, 잠재적 분쟁 지역 등 이 해역은 이 지역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함께 협력함으로써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를 보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한미 해군 협력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서 형성되고 수십 년간의 동맹을 통해 강화된 한미 양국의 우정은 앞으로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21세기의 도전에 함께 맞서면서 양국은 함께할 때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방 분야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은 다른 나라의 무기와 군사 장비를 판매하는 주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구입했던 과거와는 큰 변화입니다. 이제는 자체적으로 첨단 군사 장비를 개발하여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의 스타 중 하나는 FA-50 전투기입니다. 이 작지만 강력한 비행기는 많은 나라 공군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미국 최고의 전투기만큼 첨단 기술은 아니지만 훨씬 저렴하고 유지보수가 쉽습니다. 폴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같은 국가에선 이미 이 제트기를 구매했습니다. 최신 공군력을 원하지만 가장 비싼 비행기를 구입할 여력이 없는 국가에 적합합니다. 또 다른 큰 히트작으로는 K-9 썬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장을 돌아다닐 수 있는 궤도 위의 대형 곡사포인 자주포입니다. K-9은 정확성과 위력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유럽, 아시아, 심지어 호주까지 여러 국가에 판매되었습니다. 이를 사용하는 군인들은 세계 최고의 포병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순히 개별 무기를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완전한 방위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한 국가가 탱크나 비행기를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 예비 부품, 심지어 이러한 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자체 공장 설립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 덕분에 한국은 자체 방위 산업을 구축하고자 하는 국가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의 성공은 한국 경제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을 자동차, 전자제품, 대중음악으로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첨단 군사기술을 생산하는 국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평판은 한국이 다른 국가들과 더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 국가가 한국에서 무기를 구매하는 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가 아닙니다. 종종 긴밀한 군사 협력과 정치적 관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는 한국산 군사 장비를 구매하기 시작한 이후 한국과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방위 산업에서 한국의 부상은 미국과 같은 거대 기업들의 관심도 끌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세계 최고의 무기 수출국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을 파트너이자 경쟁자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미국 방산업체들은 한국 기업에게 사업을 빼앗길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업들은 협력의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조선 분야입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화물선을 건조하는 민간 조선소로 유명합니다. 이제 그 전문성을 군함 건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함대를 빠르게 확장해야 하는 미 해군의 함정 건조를 한국 기업들이 돕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방위 산업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의 노력과 현명한 계획의 결과입니다. 한국 정부는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또한 대기업들이 방위 사업에 참여하도록 장려했습니다. 그 결과 매우 혁신적인 제품이 탄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군사용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비슷하지만 전장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보급품을 배달하거나 전투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한국이 전쟁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한국이 발전하고 있는 또 다른 분야는 사이버 방어 분야입니다. 점점 더 많은 세계가 인터넷에 연결됨에 따라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해킹 및 기타 디지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첨단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위 산업의 성장은 많은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엔지니어, 기술자, 근로자가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방위 산업을 흥미로운 직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는 우수한 인재를 국내에 유지하고 전 세계의 인재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방위 산업이 순조로운 항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전 과제들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국가와의 경쟁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도 전 세계에 더 많은 무기를 판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 제품은 한국 제품보다 저렴하지만 첨단 기술만큼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일부 국가들은 영내 다른 국가, 특히 중국을 자극할까봐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누구에게 무기를 판매하고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이 자국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이 다른 나라에 첨단 무기를 판매함으로써 언젠가 자국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정부는 수출로 인한 경제적 이익과 국가 안보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는 밝아 보입니다. 한국은 새롭고 더욱 발전된 무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KF-21 전투기에 대한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F-35와 유사한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려는 한국의 시도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한국 공군의 판도를 바꾸고 주요 수출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또한 전통적인 무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군사용 로봇 공학 같은 분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향후 수십 년 동안 전쟁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한국은 이러한 변화의 선두에 서고자 합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성공은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군사용으로 개발된 기술은 민간용으로도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항공우주, 재료과학, 전자 등의 분야에서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방산 수출국으로 계속 성장함에 따라 세계 문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무기를 구매하는 국가들은 종종 더 가까운 동맹국이 됩니다. 이는 한국이 국제 정치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역 안보 논의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에서 한국의 부상에 대한 이야기는 한국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과 수십 년 만에 한국은 가난하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기술 강국으로 변모했습니다. 방산 수출의 성공은 이러한 큰 변화의 상징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방위산업의 성장은 새로운 기회를 의미합니다. 최첨단 기술을 연구하고 국가의 안보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사용될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에 흥분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볼 때 한국이 세계 방위 산업에서 계속해서 주요한 역할을 할 것임은 분명합니다. 한국은 기술력, 제조 전문성, 전략적 사고의 결합을 통해 강력한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앞으로의 도전은 분명 있겠지만 한국은 변화에 맞서 적응하고 혁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방위 산업의 부상은 단순한 비즈니스 성공 사례 그 이상입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과 대한민국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는 비전과 노력 그리고 탁월함을 향한 헌신으로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한국이 국방기술의 한계를 계속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가 한국의 다음 행보를 지켜볼 것입니다.